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뒤에 파리바게뜨가 상생기업을 출범시키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가영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부의 시정 지시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이제 법원이 최근에 각하 결정을 내렸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용부의 시정 지시는 두 개인데요. 이 파리바게뜨의 5,300명의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할 것과 이 협력업체에 그동안 체불했던 110억 원을 지불할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일에 파리바게뜨는 이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고요. 이 협력업체는 이와 별개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3자 합작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거는 뭐 새로운 법안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건데, 법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과태료 액수에 있습니다. 네. 파리바게뜨는 당장 내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제빵사 5,300명을 곱하면 530억 원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이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 직접 고용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빵사들이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시정 지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상생기업 쪽으로 우회 고용하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비용과 직접 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에 대한 과태료를 다 합해도 530억 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용된 겁니다. 뭐 현재 보면 본사와 가맹점 그리고 협력업체들 다들 이 3자 합작법인에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제빵사들의 입장일 것 같거든요. 이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70% 이상이 찬성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제빵사들이 이렇게 찬성 의견을 내는 이유는 이 상생기업에 전환 고용될 시에 이 급여도 13%가 상승하고 이 월 8일 휴무 보장 등 이 복지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빵사들에게 찬성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상생기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각서에 서명했다가 취소한 제빵사들만 해도 2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70% 찬성했다는 게 100% 본인들의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리거든요. 결국의 문제는 기사들을 고용하는 그 형태의 정당성에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업체들은 좀 형태가 다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사인 뚜레쥬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과 파견, 도급 방식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직접 고용은 본사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고, 파견 방식은 파견업체는 고용만 하고 이 사용자가 업무 지시 권한을 갖는 겁니다. 문제는 도급 방식인데요. 네. 이 도급 방식은 협력업체가 고용과 사용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급인, 즉 가맹점주는 이 업무 지시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에 대입하면 가맹점주는 이 업무 지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빵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맹점에서는 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 제빵사에 대해서 업무 지시 권한이 없고, 네. 협력업체에서만 고용과 인사, 업무 지시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업체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즉 본사에게는 인사라든지 업무 지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는 본사가 협력업체와 업무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 업무 협정은 본사가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건데, 이를 근거로 본사가 업무 지시, 인사, 그리고 승진 등에 모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업무 협정으로 인해서 뭐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파리바게뜨에만 좀 예외적으로 본사가 지시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건데, 추후에는 어떤 쟁점들이 남아 있나요?
네, 우선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70%에 상응하는 제빵사들에 대해서만 상생기업을 통해 우회 고용하기로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수준이 530억에서 16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파리바게뜨는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시정지시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고용부에서는 이 70% 제빵사들의 의견 수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가현 기자였습니다.